안녕하세요. 뽀맘TV의 뽀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뽀맘의 그 산재 신청 관련해서 유의사항 3가지 정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산재 그 후는 제 마음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또 전하도록 할게요. 유의사항 저는 3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할 때 통원 그 요양기간이 본인이 신청한 기간보다 짧게 나왔을 때, 그리고 유급병가 기간이 근로복지공단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때, 그렇게 3가지 정도 제가 경험한 부분 공유하면서,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참고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일단 그 재해 발생 경위와 상황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서 상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이제 상세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한 다음 날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전 1개월 정도의 그 해당 교통카드 내역을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카드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교통카드 내역을 팩스로 전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볼 때, 신청서를 작성할 때 미리 본인이 교통카드 내역을 카드사에서 받아서, 통상 그 통근 소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근 방법 같은 거를 정확하게 거기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시간하고 내가 어디서 갈아타고 어떻게 출근하는지, 그런 통상적인 내용을 그걸 토대로 작성을 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1개월치의 그 교통카드 내역을 카드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로 전송했을 때 좀 더 증빙이 좀 더 정확하고 보기가,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보기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볼까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통원 요양기간이 신청기간보다 짧게 나왔을 때를 들어봤어요.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에 소견서, 의사 선생님 소견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통원 예상 기간이 있어요. 근데 결정된 기간이 그거보다 짧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소견서 통원 예상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30일로 처음에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에 요양신청서 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였어요. 즉 제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요양기간을 승인받은 날짜는 제가 치료받는 기간보다 짧았던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경우에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했고,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안내를 받아서 병원에 문의를 했고, 그래서 진료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진료계획서에서 이제
진료 계획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재 담당자에게 이제 상담을 해서 작성된 부분을 확인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확인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느낀 거는 최근 내원 주기 같은 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일주일에 5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보다 적게 표시가 되어 있진 않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진료 계획서 승인 이후에 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원 예상 기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치료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휴업급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여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제출되는 부분을 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사항은 유급병가 기간이 근로복지공단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때예요.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할 때 청구기간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그러니까 취업되어 있지 않은 상황, 취업치료가 불가능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전혀 없으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회사마다 그 규칙이 다 다르잖아요. 유급병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은 유급병가, 그 이상부터는 무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30일을 줬는데 그 중에 10일은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면 얼마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했었어요. 청구기간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유급병가 기간과 근로복지공단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재해 날짜, 그러니까 처음에 다쳤을 때 그 날짜는 휴업급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7월 급여 근무일수가 13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급병가를 10일 받고 출근 2일, 연차 1일 이렇게 사용했는데, 7월 1일에는 출근해서 근무를 했고 7월 2일은 재해 발생일, 출근했다가 바로 병원으로 이동한 날입니다. 7월 19일은 출근해서 또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20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쓰기를 희망해서 연차를 썼고, 그리고 이제 병가가 더 시작됐죠. 그러면 지금 유급병가가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로 이렇게 회사에서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한 결과 재해 발생일은 휴업급여를 청구 기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출근을 한 날이고 출근해서 다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출근하다가 다쳤지만 어쨌든 재해 발생일은 회사에서 주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급병가 기간을 7월 2일부터가 아니라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루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7월 12일부터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7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7월 12일부터 신청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는 하루치 휴업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기간을 쓰고 상세 내용으로 해서 청구기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유급병가 기간이 어떻게 기재된 건지를 제가 쓰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저는 그 하루치를 받았습니다. 하루치까지 같이 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회사도 출퇴근 제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로자 역시 대부분 처음이죠. 항상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물론 처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모르고 답변하거나 기재해서 틀리면은 나중에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더 번거로워지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전화를 해본다거나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산재 담당자분이 계시고 병원에서 잘 해주시고 또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근로복지공단에 답변을 해주셨어도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모르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오해가 되고 해서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산재 근로자가 직접 조금 번거롭고 아픈데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한 번에 정확한 그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사항으로 다뤄봤습니다.